안녕하세요, 엘로입니다. 이번 편은 디지털월드를 수호하는 3대 천사 디지몬 편의 마지막 이야기 케루비몬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 밖에 세라피몬과 오파니몬의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해당 재생 목록을 참고하세요. 그럼 케루비몬은 뭐하는 디지몬이고, 더 나아가 3대 천사 디지몬인 케루비몬은 왜 타락해질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저의 생각도 조금 담아봤으니 이미 알고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몰랐던 분들은 지금 같이 알아보도록 하죠. 디지털월드의 선과 악이 대립하는 구조가 태어났을 때 위협이 되는 타천사 디지몬들과의 싸움을 대비해 디지털월드 내에서 신이라고 불리는 선의 존재는 세체 사도에게 자신이 가진 세 가지 측면을 각각 나누어주고 신의 군단을 통솔시켰다고 전해지는데요. 그 신의 군단이 바로 디지털월드 내에 존재하는 3대 천사. 디지털월드의 3대 천사가 구축이 되기 전 고대 시절에 강림한 천사 디지몬인 루체몬의 반란 사건 이후로 루체몬의 능력들은 3대 천사들에게 분할해 계승되었다고 하며, 저 3대 천사의 집단의 소속이자 우리들이 알아볼 케루비몬은 짐승의 모습을 한 지천사형 디지몬이자 세라피몬과 같이 최고위에 위치하는 3대 천사 중 하나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케루비몬의 모티브는 상급 3대 천사 중 두 번째 계급인 지천사를 뜻하는 케루빔에서 유래되었으며, 지천사는 시대에 따라 여러 장의 날개와 머리가 4개가 달린 천사였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날개 달린 어린아이 혹은 머리에 날개가 달린 어린아이로 표현되었다고 하며, 이러한 지천사를 모티브로 만들어진 케루비몬의 모습을 보면 전에 알아봤던 오파니몬 같은 외형에서 모티브에 영향을 받은 점은 그다지 찾아볼 수 없는 걸로 알 수 있겠네요. 그리고 디지몬 천사 특성상 날개 수에 따라 계급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3대 천사인 만큼 세라피몬과 오파니몬의 날개 수를 확인해보면 일반적인 천사 디지몬들과 다르게 10장의 날개를 가졌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3대 천사인 케루비몬을 보면 날개가 어딨지? 케루빔이 머리에 날개가 달린 어린아이로 표현되기도 하는 만큼 어쩌면 케루비몬의 귀로 보이는 저것은 날개일 수도 있겠네요. 다만 케루비몬은 다른 3대 천사들과 다르게 10장의 날개는 없지만 2개의 올레링을 차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특이점으로는 다른 3대 천사 디지몬들은 인간형의 모습을 띠고 있다면 케루비몬은 유일한 동물형의 모습을 한 천사형 디지몬이란 점이 있겠네요. 그 밖에 케루비몬의 일판 이름이나 영문판 이름으로는 케루비몬으로 불리지만 디지몬 카드나 각종 온라인 게임에서는 켈비몬으로 번역이 되어 이 디지몬은 국내에서 케루비몬 혹은 켈비몬으로 불리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케루비몬의 본래 역할은 디지털월드의 핵심을 수호하는 것이라고 하며, 케루비몬같이 극단적인 선에 위치한 천사형 디지몬은 저러한 성향 때문에 반대로 악에 물들이기 쉬운 일면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케루비몬이 악에 물들어버리게 되면 이러한 모습으로 변모하게 되는데요. 악에 물들어버린 케루비몬의 모습은 다른 3대 천사 디지몬들과 같은 폴더업 모드로 구분하지 않고 단순히 선과 악의 모습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에 물들어도 케루비몬의 타입과 속성은 타천사형의 바이러스종으로 바뀌지 않고 여전히 지천사형의 백신종으로 남아있는 점을 찾아볼 수 있었고, 그 밖에 변모하면서 생긴 외형적인 차이점이라면 배의 라인이 어깨 부근까지 늘어났다라는 점과 날개로 추측되고 있는 귀의 외형이 변모한 동시에 양쪽에 차있던 홀리링이 사라진 점 등이 있겠네요. 선과 악 모두 동일하게 강렬한 천둥계 기술을 쓴다고 하며 이 일격은 마치 신의 천벌을 연상시킨다고 합니다. 필살기는 천둥의 창을 날리는 라이트닝 스피어와 거대한 뇌온을 불러 무수한 벼락을 적에게 떨어뜨리는 헤븐즈 저지먼트. 기존에 알아봤던 3대 천사 디지몬들인 세라피몬과 오파니몬은 모두 타천의 끝을 보게 되면 7대마왕과 연관이 된 점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케루비몬은 타천은 하지 않고 타락으로만 거쳐 변모하여 마왕형 디지몬으로 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네요. 여기까지 보니 케루비몬이 타락한 모습은 선한 모습에서 타락해야 될 수 있는 모습으로 보이지만 진화트리에서부터 선과 악이 갈릴 수 있다는 점도 알 수 있었는데요. 케루비몬의 성장기로 알려진 로프몬은 성숙기로 진화할 때 데이터 종인 토리에몬과 바이러스 종인 웬디몬으로 갈리며, 이렇게 서로 다른 진화 루트로 타게 되면 둘의 완전체는 안티라몬이 되는데, 외형은 서로 같아 보이지만 둘은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토리에몬에서 진화한 안티라몬의 속성은 여전히 데이터 종이며, 이 안티라몬은 사성수 디지몬인 청룡몬의 부하인 데바의 일원 중 하나이며, 바이러스 종인 웬디몬이 진화한 안티라몬은 역시 바이러스 속성을 띠고 있고, 저 안티라몬은 데이터 종인 안티라몬과 다르게 데바의 일원이 아니라고 합니다. 또한 원종은 데이터 종일 줄 알았지만 바이러스 종 안티라몬이 원종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진화 트리가 갈리게 되면 최종적으로 데이터 종인 안티라몬은 선의 모습의 켈비몬으로 진화하고,
바이러스 종인 안티라몬은 악의 모습의 켈비몬으로 진화하게 됩니다. 이런 사실들을 보면 극장판 파워디지몬 황금의 디지멘탈 편에서 봤던 안티라몬과 디지몬 테이머즈에서 봤던 안티라몬은 서로 다른 종임을 알 수 있겠네요. 아무튼 이런 케르비몬은 앞서 극장판 파워디지몬 황금의 디지멘탈 편에서 그리고 애니 디지몬 프론티어에서 악역으로 등장하였는데요. 같이 미디어에 출연했던 세라피몬의 취급은 안습이었다면 반대로 케르비몬은 빌런으로 활약하여 비교적 인상 깊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중에서 디지몬 프론티어 속에 등장했던 케르비몬이 왜 타락해질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간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애니 디지몬 프론티어를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혹시나 아직 못 본 사람들을 위해 간략히 설명해드리자면 프론티어의 세계관은 루체몬이 디지터월드에 등장한 기점의 이후부터입니다. 고대 시절의 디지터월드에서 엄청난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바로 인간형 디지몬들과 동물형 디지몬들 간의 전쟁. 구체적인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종족 간의 차이로 발생한 서로 간의 차이에서 생긴 갈등에서 시작이 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었는데요. 여기서 모두가 알다시피 저 시기에 루체몬이 등장하여 혼자 힘으로 저 커다란 전쟁을 중재하게 됩니다. 이후에 오만에 빠져버린 루체몬은 말썽을 부리다가 십투사에게 저지당해 끝내 죽지는 않고 봉인당한 걸로 끝나게 되고 시간이 지나 디지터월드의 평화를 위해 3대 천사라는 그룹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서로 역할을 정해 평화로운 세계로 인도하게 되었죠. 여기서 3대 천사 간의 생각이 서로 어긋나는 경우가 점차 생겨나게 되는데 깨끗한 척 고상한 척하지마. 사랑, 법, 질서 부추기지 말라고. 너희 둘은 인간형 디지몬이야. 동물형 디지몬의 마음을 전혀 모르고 있다고. 그래서 우린 될 수 있는 대로 케르비몬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싶어 가끔 둘이 만나 이 얘기를 나눴어요. 하지만 케르비몬은 우리 둘이 동물형 디지몬을 무시하고 인간형 디지몬들을 위해 일을 꾸미고 있다고 착각하기 시작했죠. 세라피몬의 법과 질서는 인간형 디지몬을 위한 거야. 동물형 디지몬을 위한 법과 질서를 만들어내겠어. 이 과정 속에 부활의 기회만을 엿보던 루체몬은 케르비몬을 타락하게 만들고 끝내 악에 물들어버린 케르비몬은 동물형 디지몬들을 이끌어 공격을 시도해 인간형 디지몬들과의 2차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보면 케르비몬이 타락해진 이유는 단순히 케르비몬이 오해한 탓에 발생한 의견 대립이 원인이 되었고 그 과정 속에서 루체몬의 영향으로 케르비몬이 타락하게 되었다로 보이겠죠. 하지만 제가 이 문제에 대해 좀 더 생각을 해보며 살펴봤을 땐 그렇게 단순한 이유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의 생각은 루체몬의 영향이 없었더라도 어찌됐든 케르비몬은 결국 타락하게 되어 전쟁을 벌였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에 대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3대 천사라는 그룹이 구축이 되기 전 그리고 루체몬이 등장하기 전 이때 발생한 사건이 인간형 디지몬과 동물형 디지몬 간의 전쟁. 이미 고대 시절에 저 종족 간의 차이에서 발생한 갈등의 문제는 생각보다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 전쟁까지 일어났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루체몬이 등장해서 저 전쟁을 막았다고 알려져 있는데 여러분들은 저 때 루체몬이 전쟁을 어떤 방법으로 막았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과연 대화와 타협으로 막았을까요? 전에 다룬 영상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루체몬은 성장기치고 너무 센 디지몬이었고 루체몬이 오만에 빠지게 되면서 내린 생각은 디지터월드의 지배였습니다. 이 점을 본 저의 생각은 루체몬은 저 전쟁을 힘으로 막은 걸로 보였는데요. 여럿이서 덤벼도 상대가 안 될 정도로 강한 애가 싸우지 말라는데 어떡해. 아무튼 어찌됐든 평화가 찾아왔다 하더라도 과정이 이렇기에 힘으로 인해 중재된 갈등은 그 힘이 사라지게 되면 다시 발발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앞서 살펴봤던 3대 천사 간의 의견 대립이 다르게 보일 텐데요. 루체몬이 사라졌으니 서서히 다시 생기기 시작하는 두 종족 간의 갈등 문제를 디지터월드의 평화를 위해 만들어진 집단인 만큼 3대 천사들이 해결해야 될 판에 저 문제가 3대 천사들한테도 이어진 점을 보면 애당초 3대 천사 디지몬의 종족 구성비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인간형 천사와 동물형 천사 간의 구성비가 2대1인 만큼 어떻게 보면 동물형 디지몬의 의견을 대변하는 대표로 볼 수 있는 케르비몬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거에 있어 분위기적으로 불리한 편에 속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환경일수록 서로의 입장을 좀 더 이해해보려고 해도 모자랄 판에 오파니몬 말로는 케르비몬의 생각을 이해해볼 생각으로 세라피몬과 따로 둘이서 만나 얘기를 한 거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저런 분위기 속에서 케르비몬의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정작 셋이서 중요한 얘기를 나누는 시간일 때는 내 의견에 그다지 반응이 없었는데 이 사건이 있고 다음에 알고 보니 둘이서 따로 뭔 얘기를 나눈 걸 보면 누구나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저런 분위기 속에 루체몬이 개입해서 케르비몬이 타락해진 걸로 나왔지만
저는 루츠몬이 없었더라도 인간형과 동물형 간의 갈등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여전히 지속되었더라면 결국에는 오해 불씨가 커져 결과적으로 루츠몬이 개입하지 않았더라도 케르비몬은 타락해졌을 것이다 라는 저의 생각입니다. 처음에 봤을 때 단순히 케르비몬이 소심하고 속이 좁아 보인 걸로 그려졌지만 알고 보면 케르비몬이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더 나아가 두 종족 간의 2차 전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케르비몬의 입장과 상황에 대해 생각해 본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빠른 소식을 접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